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 멀리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아침 일찍 남편을 보러 여기 왔습니다. 접수처에서 민원창구에서 제게 남편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3일은 못 보니까 목요일 나오라고 날짜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구치소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송영길 2300번 수감자한테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변호사 접견 외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가 대학 다니던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군사보안법으로 들어가도 책은 들여보냈습니다. 도대체 40년이나 지난 지금 전두환 독재 때보다 더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부입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송영길 TV에 그 경위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틀 동안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신 유튜버님들을 비롯해서 각 사이트에 올라가고 그것이 사람들이 퍼날르고 지지자들이 퍼날라 주시고 댓글이 5,000개가 넘어가니까 이틀이 지나서 어제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은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남편한테 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기본 인권조차 쌓아야지 책도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남편을 지켜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아내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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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편은 그랬습니다. 이 돈봉투 수사는 정치 기획 수사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정근 다른 그 조사하다가 돈봉투 녹취록 이거 자체가 별건이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돈봉투로 남편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처음 남편이 나왔을 때 다 압수수색했다고 해간 건데, 이거는 별건의 별건 정치 기획 수사라고 남편이 제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남편 구속 이것 또한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변호사의 아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검사가 자료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공방을 하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면은 기각을 하는 것이 실질심사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남편을 구속시켜서 영장을 발부한 그것은 그걸로 안 되니까, 검사가 제출한 걸로 안 되니까 법리를 더 보강하라고 그러고 변호사는 배제시키고, 이럴 때는 당연히 구속사유가 안 되니까 기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한테 더 조사해가지고 와라, 구속영장 재신청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아내로서 알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조차 훼손해 가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심사가 아니라 형식심사라고 한, 그래서 저는 이 구속조차 기획구속이다, 정치적인 기획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저희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남편 앞으로 최소한 구속기간 6개월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다 끝나겠죠. 저희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남편의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발을 묶어두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밖으로 보내는 서신도 안 된다. 그리고 지인들이나 가족이 주는 서신도 안 된다. 남편 발만이 아니라 남편의 입, 남편의 생각 그것조차 묶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이 건은 정치적 기획 수사고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송영길 정치검찰 탄압 대책위도 발족하려고 합니다. 성명서 낭독은 부산 수영군 민주당 위원장도 맡고 계시는 강윤경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송영길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검찰은 2023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1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 수십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초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논란에서 시작한 수사는 정책연구기관인 사단법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대한 수사로 방향을 확대하였고, 먹사연의 후원금을 납부한 수많은 기업가들에 대하여서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진행하였다. 송영길은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언제나 수사에 응할 것이니 주위 사람을 그만 괴롭히라고 지속적으로 밝혔으나 검찰은 먹사연에 대한 별건 수사에 올인하였다. 검찰의 강압적 수사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였고 그중 1명은 검찰 수사의 압박을 느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검찰이 변호인도 모르는 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 심사일 수는 없으며 공소장 변경과 같은 절차가 없음에도 법리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판사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검사는 재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검사가 변경한 법리 구성을 변호인들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변호인의 의견도 받지 않은 채 또다시 서류 심사로 진행했다. 실질 심사가 아니라 형식 심사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절차로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는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 없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는 윤석열 검찰은 또 다른 전두환의 하나이다. 특수부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이미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은 검사 출신 한동훈이 낙점되었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본격적으로 자기 진영이 아닌 모든 국민의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 송영길의 구속은 검찰 하나의 준동의 시작이며 앞으로 있을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의 서곡이다. 헌법의 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력한 연대로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12월 22일 송영길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네, 강경 변호사님 쩌렁쩌렁한 목소리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송영길 정치검찰 탄압 대책위를 우리 모두 함성으로 선포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책위는 송영길 전 대표를 지키는 대책일 뿐만 아니라 군부 쿠데타 세력이 서울의 bom을 짓밟고 광주 시민 학살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bom, 민주의 bom을 짓밟고 검찰 쿠데타를 저지르는 이 세력들을 몰아내고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서 사건 조작과 정치 공작하지 못하도록 끝장내는 위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살인검찰, 정치검찰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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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 검사 독재 이제는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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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열세로 돈봉투 받아먹고 불법 사용한 윤석열, 이원석, 한동훈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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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찌긋 검찰 독재 이제는